북한과 중국 인민행진곡 작곡가 정율성. 일제시대 1914년 일본령 조선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났으며 1928년 개신교 계열 숭일소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인 1929년 전주신흥학교에 입학했으나 의열당 가입을 위해 1933년 중퇴했다고 주장한다. 이후 중국 남경으로 건너가서 조선혁명 군사정치간부학교에서 수학하며 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등을 공부한다. 1936년 그는 첫 작품 5월의 노래를 작곡했다. 1937년 중일전쟁 발발 후 난징을 떠나 1937년 10월 중국 공산당의 본거지인 연안에 가서 본격적인 공산당 활동을 시작했다. 1938년 무렵부터 당시 중국 공산당의 거물 저우얼라이의 양녀 딩셰순과 연애를 시작했다. 딩셰순과의 미래가 발각되며 당내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김무정이 정율성의 활약을 변호하여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다. 1939년 4월에는 오랜 심사 끝에 중국 공산당 정식 가입이 승인되었다. 그의 팔록은 행진곡현 중국인민의 반군진행곡을 작곡했다. 1941년 딩셰순과 결혼했다. 딩셰숭은 중국 공산당에서 여전사로 이름을 날렸으며 이후 중국 정부에서 외교관 및 정보요원, 언론인, 사업가 등을 겸하며 다방면으로 활약했다. 1979년 그녀는 중화인민공화국 사상 첫 여성 대사로 네덜란드 대사에 부임했으며 이어 1982년 덴마크 대사를 역임했다. 작곡 활동과 함께 1941년 7월부터 화북조선청년연합회를 비롯해 이듬해 1942년 12월부터 타이양산의 화북조선혁명청년학교 등에 소속되어 항일운동을 전개했다고 주장했으나 2018년 보훈처는 항일활동의 객관적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 바 있다. 그는 1944년 4월 다시 연안으로 돌아온 뒤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그곳에 있었다. 북한 시절 1945년 8월 광복이 되자 연안 팔로군 본부는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김무정의 지휘로 조선이용군 전체 인원에 대해 조선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정율성도 부인인 딩시순과 딸 등 가족과 함께 북한으로 향하게 되었다. 1945년 12월 소령 군정 하에 북한 평양에 딩시순과 딸 등 가족과 함께 도착해서 북조선인민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1945년 12월 말 해주시로 가서 조선노동당 황해도 도당위원회 선전선동부장으로 취임하여 활동했다. 또 해주에서 음악전문학교를 창설하였다. 북한에 도착한 지 석 달 후인 1946년 2월 딩시순과 함께 부부 동반으로 김일성과 대면했다. 1947년 평양으로 올라와 소자 계급을 달고 조선인민군의 전신인 보안간부훈련대대부의 구락부 부장 겸 협주단 단장이 되었다. 그는 인민군 협주단을 데리고 북한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며 북한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 수립된 북한 사회주의 정권을 찬양하는 공연을 무려 200여 차례나 치렀다. 또 그는 북한 사회주의 정권과 인민군을 찬양하는 곡들을 다수 작곡했는데 조선인민군 행진곡, 두만강 대합창 등 여러 곡을 작곡하였다. 1948년 2월 8일 조선인민군이 창설되자 자동적으로 조선인민군 소속으로 전환되었고 북한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김일성, 김두봉, 강양욱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동년 11월 23일에는 북한 문학예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허정숙으로부터 상장을 수여받았다. 이후 북한 최고의 국립음악예술대학으로서 설립된 평양음악대학 설립에 참여하여 1949년 개교와 동시에 작곡부 부장에 취임했다. 한국전쟁 시기 1950년 6월 6.25 전쟁이 발발하자 북한군 군관 신분으로 참전하였으며 서울 점령 직후 서울에 내려와 주둔했다. 그는 개전 초기 서울 점령 직후부터 9월까지 쭉 서울에 머물렀다. 그의 아내 딩시숭도 함께 서울에서 머물렀는데 8월경 돌연 딩시숭이 딸과 함께 중국으로 돌아갔다. 딩시숭은 중국으로 귀국하기 직전에 저우얼라이에게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당시 딩시숭은 중화인민공화국 관영기관지이자 정보기관인 신화사 신화통신 평양분사 사장으로 실질적인 중국 공산당의 북한 정보기관 대표 역을 수행하고 있었다. 또 딩셰숭은 중국 대사관 외교관을 겸하고 있었으며 북조선화 교연합 총회 비서장도 겸하면서 북한 거주 화교 문제도 책임졌다. 이 때문에 북한인들도 그들을 곱지만은 않은 시선으로 보았다는 것이다. 딩셰숭은 정율성이 북한 정권의 완전한 주류로 편입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정율성의 중국 귀환 배경에 대해서는 다른 설도 있다. 조선이용군 출신으로 연변에서 활동한 조선족 작가 김학철이 1995년 펴낸 최후의 분대장에 따르면 정율성이 북한 인민군 협주단 단장일 때 소프라노 한정군과 바람이 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를 알아챈 딩시숭이 분노하여 저우얼라이에게 편지를 보냈고 얼마 후 정율성 부부가 중국으로 소환되었다는 것이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황이 뒤바뀌던 1950년 9월 저우얼라이가 김일성에게 정율성을 중국으로 보내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고 결국 정율성은 어머니와 함께 즉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중국에 돌아와서 중국 공산당적을 회복하고 아울러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도 취득했다. 그해 12월 중국인민지원군의 소속으로 다시 참전하여 한반도 전선으로 돌아왔다. 송서평 중국신앙과기대학 예술학원 교수의 2009년 논문 정율성의 음악 창작 탐구에서는 조선전쟁 한국전쟁은
정율성의 창작 격정을 불러일으켰다. 정율성은 중공군으로 참전하며 북한군과 중공군의 사기 고치를 위해 조선인민유격대전과 중국인민지원군 행진곡 공화국 기치 휘날린다. 우리는 탱크부대 전사의 맹세 지원군 십찬 등을 작곡했다고 기록했다. 일사 후퇴 때 그는 중국인민지원군 중공군 장교로서 서울에 주둔했다. 그의 아내 딩시숭이 저우월라이의 양녀였기 때문에 당시 그는 중공군에서도 고위급 거물로 행세했다고 한다. 항일음악전사 정율성 대동문화 등에 따르면 그는 서울의 관공서 등 주요 시설, 고위 관료 사택 등을 마음대로 뒤지고 약탈하고 다니다 조선 궁정악보들을 발견, 이를 약탈해 갔다. 광주문화재단 자료 등에 따르면 그의 부인이 전쟁 중 멋대로 가져간 궁중악보는 종묘 재래악과 연례악 등 2부 18집에 달한다. 궁중악보는 한중수교가 이뤄진 후 1996년 10월 대한민국 국립국악원에서 마오쩌둥의 시에 붙인 매화의 노래 등 정율성의 16곡 국내 초연이 열리기 직전 그의 아내 딩시숭을 통해 한국 정부에 반환되었다. 사후 1988년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그가 생전에 작곡한 팔로군 행진곡을 중국인민해방군 군가로 정식 지정하는 안을 의결하였고 덩샤오핑이 제거함으로써 동년 7월 25일 중국인민의 방국의 공식 군가로 확정되었다. 1989년에 김정일의 지시로 조선 28영화예술촬영소에서 정율성의 생애를 그린 장편영화 음악가 정율성 제작에 착수하였다. 1988년 인민상을 수상한 오해영 작가가 시나리오 집필을 맡아 중국에 파견되어 자료를 수집하는 등 3년에 걸쳐 공들여 제작되었으며 1992년에 개봉되었으며 북한에서 오랫동안 상영되었다. 2009년 9월 13일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중앙조직부, 중앙통일전선부통전부 등 11개 중국 공산당 핵심 기관들이 선정하고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공식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0주년 기념 선정 신중국 창건 영웅 100인에 선정되었다. 선정 직후 9월 14일 후진타오 주석은 신중국 창건에 공로가 큰 영웅으로 선정된 100명과 중국인을 감동시킨 인물로 뽑힌 100명을 베이징 인민대회당으로 초청해 좌담회를 가졌다. 전라남도 화순군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신중국 창건 영웅 후보로 300인을 우선 선정한 후 중국 사회 각계 인사들을 상대로 8월 10일까지 투표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2009년 중국에서 그를 기리는 작곡가 정리청이 발간되었으며 왕전 중국 부주석이 서문을 썼다. 왕전 부주석은 서문에서 그는 현대시대에 뛰어나고 뛰어난 작곡가이며 중국 음악계의 선두주자이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음악 대의의 선구자 중 한 명이다. 라고 썼다. 국내에서는 정율성이 중국에서 의용 군행진곡의 내열 황허대합창의 신싱아이와 함께 중국 3대 음악가 중 한 명이라 불린다고 10수년간 홍보돼 왔다. 정율성의 부인 딩시숭이 1992년에 펴낸 작곡가 정율성이라는 책에 의하면 정율성이 의열단 소속으로 난징의 고루 전화국에 침투하여 전화를 도청하며 일본군의 정보를 수집하는 비밀공작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정율성 항일운동 공적의 대부분이 측근의 일방적인 증언 및 구체적 내용 없이 비밀공작 수행 이런 식의 기록으로 증거 자료로 입증되지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중국 국빈 방문 직후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서훈 검토가 되었고 이에 발맞추어 2017년 12월 29일 정율성 유족이 정율성을 대한민국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국가보훈처의 심사 결과 정율성이 중국에서 항일운동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으로 자료를 찾을 수가 없었으며 해방 이후 북한에서 지역 선동부장을 맡고 조선인민군가를 작곡하는 등 부역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정율성을 대한민국 유공자로 추서하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국가보훈처 내부에서도 난색을 표하였다. 결국 2018년 제3회 독립유공자 제1공적심사위원회 제3본가 위원 회의에서 보훈처는 활동 내용의 독립운동 성격이 불분명하다고 밝히며 정율성의 유공자 서훈을 부결시켰다. 당시 보훈부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독립운동 공적이 발굴되기는커녕 해방 이후 북한 정권 관련 활동이 너무 명백히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광주광역시 남구 정율성로 정율성 거리 전시관 논란. 정율성이 잠시 다녔다는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초등학교에는 정율성 교실을 설치해 전시하고 있다. 학교 건물 벽면을 가득 채워 정율성 대형 벽화를 그려놓았다. 학교 후문에는 정율성 흉상 등 기념물이 설치되어 있다.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초 정율성 기념물 조성 논란. 화순군은 2019년 예산 12억 원을 들여 정율성 고향집을 복원하여 전시하고 있다. 복원된 정율성 고향집에 있는 안내판에는 정율성이 항미원조 시절 남긴 소중한 사진이라는 설명까지 있었는데 항미원조는 북한의 침략행위를 불법 지원한 중국이 6.25 전쟁을 두고 미국 제국주의에 대항해 북조선을 돕는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프로파간다적 명칭으로 침략 전쟁의 피해자인 한국에서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명칭이다.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과 동구 불로동에도 정율성 생가가 있다. 광주광역시 정율성 음악축제 사업 논란. 2023년 현재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정율성 음악축제가 열리고 있다. 정율성 음악축제는 광주성악 콩쿠르, 정율성 음악제, 정율성 동요 경연대회로 구성된다. 1996년부터 이어온 광주성악 콩쿠르는 본래 다른 콩쿠르들과 성격이 같았으나 2015년부터 정율성 음악축제에 편입돼 행사의 성격이 바뀌었다.
본선에 진출한 참가자들은 1부에서 정률성 가곡 12곡 중 하나를 불러야 한다. 2023년 당년에만 12세금 2억 8천만 원이 투여됐다. 정률성 음악제는 2005년 제1회 광주 정률성 국제음악제로 시작했다. 현재 정률성 음악제는 광주시립교향악단 및 성악 콩쿠르 우승자가 참여한다. 광주 MBC가 주관하는 정률성 동요 경연대회는 2014년부터 개최되어 왔다. 역대 정률성 동요대회에 참가한 아동들은 지정곡 1개와 자유곡 1개를 불러야 하며 지정곡은 정률성이 작곡한 동요 중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다. 동요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팀은 상금과 함께 중국에서 경연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뒤늦은 논란의 이유. 광주광역시의 주장대로 오랜 기간에 걸쳐 대한민국 내에서 정률성에 대해 역사 정립이 끝났으면 광주광역시 기념시설의 정률성 소개란에 당당하게 중공군 일원으로 6.25 전쟁에 참전하여 공을 세우고 김일성으로부터 훈장도 받고 이런 내용을 기재했어야 하는데 이러 부분들은 의도적으로 감추어져 있었고 이로 인해 광주 시민들은 물론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이 이때까지 정률성이란 인물에 대해 상세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합니다.